안녕하세요. 네오 ITT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비전 기술, 비전 기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전 기술, 컴퓨터의 비전 기술이 이제 예술의 영역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컴퓨터 비전 기술이 현재 앞으로의 그 AI 세계에서 이 비전 기술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AI가 인간의 예술의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이해해야 되는지 미래를 예측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작성한 기술 보고서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컴퓨터 비전 기술이 있기 전에 바로 이제 그 역사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결국 AI의 탄생의 역사인데, 먼저 AI가 있기 전에 컴퓨터가 발명됐죠. 그 이전에 이 컴퓨터라는 개념을 최초로 만든 사람은 바로 이 에이다 러브레이스라는 영국 시인 바이런의 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컴퓨터라는 그런 컴퓨터의 알고리즘을 최초로 디자인했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현대적인 어떤 컴퓨터의 그 아키텍처라고 하죠. 구조를 설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에이다 러브레이스는요, 가장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 어떤 루프, 그리고 고투문, if문과 같은 이런 제어문이 있는데요. 프로그램 언어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그 어떤 제어문,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바로 생각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도 이제 있죠. 에이다 프로그래밍이라는 그런 언어도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앨런 투닝이 최초의 이제 컴퓨터를 설계를 했고요. 이 앨런 투닝이 인공지능이라는 개념까지도 이제 생각을 했던 천재적인 과학자였는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이때 당시에 이 컴퓨터의 개념에는 사실 AI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결국 어떤 기계 장치라는 거는 인간의 명령한 것 이상을 사실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능력을 제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제 이러한 개념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명령을 하는 것 이상으로 뭔가 기계가 동작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었는데, 바로 이제 이러한 상식이 인공지능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점점 바뀌게 됐고요. 인공지능은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지능 메커니즘, 그러니까 이 지능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그것을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이걸 기계에 넣어줘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이렇게 해줘야만 인공지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이해하게 됐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발전해서 지금의 딥러닝이라는 머신러닝 이라는 기법, 이런 기술까지 이제 확장해서 발전이 된 것입니다. 이 딥러닝은요, 데이터를 가지고 패턴을 스스로 인식을 하고요. 이런 인식된 패턴 기반 하에 인간의 어떤 인식 능력을 갖다가 그대로 재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의 인식 능력을 넘어가는 이제 성능을 이 딥러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블랙박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블랙박스. 뭔가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이 데이터라는 거를 이제 이 블랙박스 안에 인풋이라고 해서 넣어주면 이 안에서 뭔가 이제 모델이라고 하는데,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모델이 학습을 해서 어떤 결과값을 주는 것인데, 그게 이제 아웃풋이라고 하죠.
아웃풋인데요. 이것이 바로 예측값입니다. 예측.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요. 학습된 결과가 결국은 예측된 값이라는 거죠. 인간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죠. 인간의 인식 패턴은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물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인간의 뇌에 신경 전달 물질 시냅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뇌에서 정기적 신호를 계속 통해서 학습을 하면 뭔가를 책을 읽거나 뭔가 학습을 하게 되면 정기적 신호를 통해서 그게 계속 강화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그러니까 어떠한 시각으로 통해서 정보를 봤을 때 그거를 바로 알아차린다거나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AI도 똑같이 인간의 인식의 패턴, 이 능력을 그대로 재현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이제 그대로 이런 패턴 인식 능력을 기계가 따라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인공지능은 이게 점점 스스로 진행하게 됐고요. 기계 스스로 인간이 제공하는 정보 이상의 것을 스스로 획득해서 이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이제 기계가 점점 발전하게 되고 이런 발전을 통해서 창조력에 기반한 예술 활동까지도 이제 할 수 있겠다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는 인간의 어떤 고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이제는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는 따라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도에 경매에서요, 벨라미 초상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인공지능이 이 작품을 그렸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무려 5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린 작품이 아닌 거죠. 그리고 2020년경에 오픈 API라는 곳에서 사람처럼 창의적인 대답을 하는 그러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어떤 AI 모델을 개발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GPT-3고요. 이 GPT-3라는 인공지능 학습 모델을 통해서 뉴스 기사를 만들어내고 컴퓨터 프로그램도 이제는 이 GPT-3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공지능이 이제는 창조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에 질문을 이제는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컴퓨터 비전 기술, 이 비전 기술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인간의 눈과 뇌를 통해서 처리되는 시각 인지 기능이 있는데 이것들을 IT 디바이스와 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대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눈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시각 정보 그런 것들을 컴퓨터가 그대로 인지를 하고 이걸 통해서 인간처럼 말을 하고 예측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야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고양이 사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양이뿐만 아니라 개와 오려와 같은 이런 사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사진 안에 있습니다. 이 사진을 봤을 때 인간은 바로 인식을 하죠. 이것이 고양이인지 개인지 바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기계는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컴퓨터 비전 기술과 결합된 AI 기술은 이제는 인간처럼 이러한 사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비전 기술의 가장 단순한 응용 분야가 바로 이 객체 분류. 즉, 이것이 이 물체가 무엇인지, 고양이인지 개인지 오리인지를 구별하는 이런 객체 분류가 있고요. 그런 객체 분류를 아주 잘 해주는 샘플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맵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0부터 9까지 손으로 쓴 이미지 데이터셋을 이제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이게 어떤 숫자인지,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 이렇게 숫자를 쓰겠죠. 뭐 이렇게 그러면 글씨체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쓰는 방식이 이렇게 다릅니다. 예. 하지만 이게 같은 구라는 거, 이것이 바로 같은 숫자 9라는 거를 예측해내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엠니스트라는 데이터셋인데요. 이 수많은 데이터, 이 숫자를 기록한 사람의 손글씨의 이 데이터들을 이 엠니스트라는 이런 모델, 예, 모델을 통해서 이 어느 숫자인지를 예측해내는 바로 그러한 분류 모델이고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객체 분류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사이파라는 이런 이제 데이터셋도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비행기인지 뭐 자동차인지 고양이인지 이런 게 10가지 어떤 클래스, 그러니까 어떤 사물들이죠. 이런 것들은 6만 개 데이터로 구성된 데이터셋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객체 분류라고 이제 말하고요. 이러한 데이터셋은 기초 연구 자료로 많이 활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셉션 V3라는 게 딥러닝 모델도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뭐 키보드나 이제 마우스, 연필 이런 각종 도구를 포함해서 이 1000개 정도의 클래스, 그러니까 1000개의 사물들을 구별해내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100만 개가 넘는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런 물체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이 모델, 이 블랙박스라고 하는 이 모델이 이제 그러한 모델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객체를 분류하는 이제 분야가 바로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미지 상황을 이제 자연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미지 캡셔닝이라는 기술 분야입니다. 이미지를 보면 그 이미지를 텍스트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 기술과 자연의 기술, 처리 기술,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죠. 언어나 뭐 이제 이러한 말과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자연어 처리 기술이라고 처리하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비전과 자연어 처리 기술이 이제 통합적으로 결합돼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CNN이라는 딥러닝 모델이 있고요. RNN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CNN은 주로 이제 이미지 처리 특화된 모델이고요. RNN은 바로 이러한 이미지를 분석한 정보를 가지고 이 자연어, 그러니까 텍스트나 말이나 어떤 글자와 같은 이런 자연어로 표현하는 데 특화된 모델,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에서 이 사진이 어떠한 이 사진을 표현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는 사진인지. 그래서 사람이 검은 셔츠를 입은 사람이 기타를 연주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컴퓨터가, AI가 글자로 이렇게 상황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공사장의 어떤 환경을 보고 공사장 오렌지 색깔을 입은 안전조끼를 입은 이러한 건설 그 노동자가 길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지 캡셔닝이라는 기술이고요. 주로 이러한 기술들은 이제 CCTV 분석을 해서 이제 특정 사람을 인식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이런 쪽에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관찰 대상의 위치를 계속 추적해서 가시화한다거나 또는 텍스트 정보를 생성해서 계속 제공하는 그런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리는 이제 아마존의 고 서비스 같은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고 서비스는 마켓인데, 이 슈퍼마켓 안에 들어가면 무인화되어 있고요. 이 슈퍼마켓에서 사용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QR코드로 인식한 다음에 처음에 인식하고 이제 가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 경로를 따라서 이 CCTV가 따라다니면서 사용자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장바구니에 넣는지를 이제 자동적으로 수집을 하고, 그러한 정보, 수집된 이미지 정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결제 시스템하고 연동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어떤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용자가 물건을 가지고 밖으로 나오면 자동으로 결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계산원이 필요가 없는 그런 무인 마켓을 이제 아마존 고 서비스가 바로 이런 비전 기술을 이용해서 실현을 시킨 것이죠. 미국의 슬레이트 레인지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미국의 어떤 광대한 농장지를 갖다가 이 드론이 모니터링을 해서 결국 농장지의 어떤 농작지 이러한 상태들을 갖다가 분석하고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도 컴퓨터 비전 기술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포츠 중계 서비스 이런 거에도 이제 비전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니 해도 바로 이 자율주행 자동차 바로 여기에 컴퓨터 비전 기술이 반드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재 어떤 그 이미지에 대한 객체 인식력 이거를 지금 현재는 거의 90%를 넘어서 이제는 98.8% 거의 10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운행하면서 카메라를 통해서 인식된 그런 모든 사물들을 98%에 가까운 정확도로 그 객체를 갖다가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런 기술을 통해서 그리고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비전 기술 이것이 예술에는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을까요? 기계학습은요 크게 이제 구별하는 기계학습과 생성하는 학습 두 개로 나뉘게 되고요. 예를 들어 뭐 뮤즈넷과 같은 음악을 생성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생성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구글의 딥드립, 스타일 전이와 같은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대적 생성 신경망 이렇게 이러한 기술들이 이 생성 기술입니다. 요거는 좀 뒤에 다시 말씀드릴 텐데요. 결국 예술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예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모델입니다. 이것들을 잠시 이제 본다면 바로 이런 거죠. 구글의 딥드립 바로 이러한 형태의 이미지인데요. 개 사진을 이러한 개 사진을 딥드림이라는 AI 모델을 통해서 재창조 이미지를 재창조한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마치 꿈과 같은 꿈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형태의 이미지가 나온 것이죠. 이게 딥드림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일 전이와 같은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제 화풍을 결합시키는 것인데 개의 사진을 이러한 칸단스키라는 이런 예술 작품하고 결합을 하면 바로 이러한 형태의 새로운 예술 작품이 탄생한다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신형 스타일 전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이런 모델을 통해서 AI 모델을 통해서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젠과 같은 것들은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미지들을 갖다가 서로 속이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진을 주면 그 사진을 갖다가 서로 속이면서 그의 페이크, 그러니까 가짜 사진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이런 비전 기술인데요. 결국은 이 존재하는 패턴, 어떤 패턴이라는 거를 인식한다는 거는 인간의 영역이었는데 인공지능은 이제 인공지능도 이런 패턴, 이런 인식을 패턴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술가들이 이전에 예술가들은 결국 예술가들도 결국 어떤 패턴, 그런 패턴들을 따라하면서 재창조를 한 것이죠. 이제는 인공지능도 똑같이 그런 패턴들을 스스로 따라하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예술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이 딥드림이 이제 2015년도에 구글 엔지니어인 알렉산더 로드빈체프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AI 모델이고요. 이 CNN
딥러닝의 CNN을 이용해 가지고 원본 이미지, 이런 원본 이미지를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바로 어떤 모호한 부분을 딥러닝 알고리즘이 사전에 인식한 패턴 정보로 과해석, 중요한 거는 이미지를 과해석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꿈을 꾸는 것 같은, 이러한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떤 구름을 보면서 상상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딥드림이라는 AI 모델을 통해서 이런 이미지를 생성해낸 것이고, 이런 딥드림을 이용해서 많은 그 이미지 예술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러한 작품들이죠. 기존의 예술 작가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그 데이터, 예술 작품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이 꿈을 꾼 듯한 어떤 그런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시킨 것이죠. 바로 이것이 딥드림을 통해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AI가 만들어낸 이미지인데, 이것도 하나의 예술의 한 창작의 한 영역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글에서는 이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이 튜토리얼 서비스, 이걸 통해서 이제 이런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실제로 구글의 텐서플로우의 이제 사이트에 가면 바로 이제 이 딥드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런 샘플 코드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샘플 코드를 그대로 실행하면 바로 이런 작품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런 이 코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거는 이제 이 코드를 이해하고 이제 이 구글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API, 그리고 이 학습 모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러면 이러한 모델들을 통해서, 이러한 코드들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샘플로 한번 돌려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 코드들을 이렇게 돌려보면 이러한 형태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돌려보고 싶으시면 이 코랩이라고 있는데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 인공지능 플랫폼이고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코랩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제 구글 계정이 있으시면 여기 바로 이 사이트에서 가입을 해서 이 코드, 딥드림의 코드를 그대로 실행해 보면 바로 똑같이 이런 사진들을 바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일 전이, 뉴럴 스타일 전이라는 이 인공지능 모델도 결국 이러한 원본 사진을 킨당스키라는 이러한 작품과 결합을 하면 이런 화풍, 그러니까 이런 화풍을 그대로 이 사진에서 흉내내가지고 이 화풍을 적용시킨 새로운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굉장히 실제로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이런 작품을 AI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 모델을 이용한 이미지 생성 모델이에요. 바로 이 적대적 생성 신용망인 이 젠이라는 AI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진짜 같은 가짜 데이터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탁월한 성능이 있는데요. 원본 이미지인 이러한 사진, 말과 같은 이런 기존의 어떤 원본 이미지한 이 갈색 말의 사진을 가짜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대로 따라해봐라라고 해서 이 이제 예측된 얼룩말의 이미지를 인공지능이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원본 이미지를 주고 학습 데이터는 얼룩말 이미지를 주면서 이거를 그대로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내라 라고 하면은 이런 이미지가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응용된 분야가 이 딥페이크인데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연예인과 같은 연예인 사진을 포르노와 결합을 해서 딥페이크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형태의 범죄도 이제 사실 만들어지고 있는데, 인공지능은 바로 여기까지 이제 젠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걸 구현했고요.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
그 아트라는 이런 분야 가지고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2018년도 이 벨라미 초상화가 바로 이것인데요. 이 벨라미 초상화 5억 원이라는 경매에 5억 원이라는 이 작품으로 작품의 가치로 경매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결국 인공지능이 그렸지만 이걸 작품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작품들, 그리고 뭐 이제 누드화도 있는데요. 이 어떤 젠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 누드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러한 작품도 이제 만들어냈고, 또 두개골화라고 해서 실제로 이 두개골만 그리는 예술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와 함께 협업해서 작업을 했는데 이런 새로운 두개골화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또 작품을 젠 기술을 이용해서 AI가 실제로 만들어냈고, 이게 새로운 아트, 인공지능 아트 영역으로 새롭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데이터 증강 기법을 이용해서 이 두개골화를 다양한 각도와 모양을 변형을 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생성해서 이제 젠 학습을 시켰고요. 실제로 이런 AI 아티스트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아티스트라는 이런 사이트에 가보시면 AI로 만들어낸 이런 작품들을 실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런 작품들이 지금 다 AI가 만들어낸 작품들이고요. 실제로 이런 작품들이 활발하게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 AI, 결국 AI가 이제 인간의 예술 활동 영역까지 나오게 됐고, 예술의 패러다임, 인간의 예술의 패러다임이라는 것도 사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 이 알랭 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예술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인간의 취약함을 보완하는 도구다. 그래서 실제로 변기를 누가 예술 작품으로 생각할 변기라는 것을 아무도 예술이라고 바라보지 않았지만, 변기의 어떤 관점을 바꿈으로써 이것이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인간이 바라보는 어떤 시각의 편협함,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도구가 바로 예술이다. 이런 거를 이제 예술가들이 실제로 보여준 거죠.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진 기술도 하나의 예술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진기가 나오면서 이제 누구나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된 거죠. 결국 예술가라는 게, 결국 예술이라는 것이 예술가의 손에서만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라는 이제는 그런 고정관념은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술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다면, 결국 인공지능도 예술을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이 될 수가 있고요. 인간의 창조력이라는 거는 이 탐구적인 창조력이 사실 가장 기본인데, 인간이 창조하는 행위 중에서 가장 많은, 거의 97%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 탐구입니다. 탐구를 통해서 인간은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접목을 하는 거죠. 예술가가 서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개념을 접목을 시키면서 작품을 만들거나, 어떤 요리사들이 서로 다른 요리들을 결합해서 퓨전 요리를 만드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접목을 이용한 창조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이 딥드림이나 스타일 전형과 같은 이러한 알고리즘, 이러한 AI 모델들도 바로 이러한 퓨전, 이러한 접목을 이용한 새로운 창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변혁적인 창조력, 이거는 일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이제 그런 방식인데, 바로 이런 것도 이 젠 생성 모델,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영역을 또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결국 창조력을 가질 수가 있다. 인간과 같이 동일하게 인공지능도 창조력을 가지고 있고, 이 창조력이라는 것,
어떤 산물들은 인공지능의 어떤 예술, 이것도 하나의 어떤 예술 영역이고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비전 기술, 이 컴퓨터 비전 기술은 범죄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CCTV를 통해서 찾아낼 수도 있고, 또 농업이나 어떤 물류, 리테일, 그 다음에 뭐 산업, 의료 분야 광범위하게 현재 이 빅전 기술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제는 예술의 영역까지도 이 비전 기술이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어떤 주어진 영역, 어떤 영역 안에서만 어떤 활동한다면, 우리가 기존에 어떤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 인간의 편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존재하는 어떤 예술 작품을 카피하는 것, 카피하는 것에 불과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죠. 예술 작품이라는 게 이게 그냥 단순히 카피다, 폄훼하죠, 예술 작품들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도 결국은 최초 카피를 통해서 그러한 예술 작품을 계속 만들어내고 발전시켰던 것이고요. 이런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결국 이런 창조물, 이런 창조물들은 그것도 하나의 지적 재산권을 가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지적 재산권이라는 개념은 이제는 AI도 지적 재산권을 가질 수가 있다면, 이거는 과연 누구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AI를 만든 사람한테 지적 재산권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이 AI의 어떤 모델, 이 젠이나 딥드림과 같은 이러한 모델을 개발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이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이걸 통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게끔 이 데이터를 입력해서 뭔가 이러한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작품으로 그 사람이 이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제 AI가 결국 이 지적 재산권이라는 이 개념 자체를 이제는 재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 인공지능의 미래, 인간의 예술 영역까지 이제는 도전하고, 인간의 예술보다 더 나은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이제 시대로 점점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인간의 능력은 이제는 예술의 영역까지 인공지능보다 못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정말 두려움의 눈으로 이제는 바라보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공지능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더 나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미래의 이 AI가 결국 예술의 영역까지, 인간의 영역을 예술의 영역까지도 확장할 수 있다면, 결국 AI가 인간과 같은 감정까지도 가질 수가 있다면, 지금 인지만 가지고도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이 감정의 영역, 인간의 감정의 영역까지도 이 AI가 흉내낼 수가 있다. AI는 영화 속에서 보는 것 같은 터미네이터를 창조해내는 그러한 단계로 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생기게 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